오늘도 뼈있는 상담소에 보내주신 사연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보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내봅니다. 최근에 경찰 특공대 준비하면서 무도 단증을 준비하기 위해 유도를 하다가 좌측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타각은 수술을 했습니다. 유도를 하다가 상대를 다리에 힘을 줘서 미는 과정에서 발 뒤꿈치를 들고 있었고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우렁찬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타각은? 타각은 수술을 했다고 하셨는데, 타각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는 후방 십자인대하고 조금 달라요. 성상이 후방 십자인대만 다쳤다. 초반에 그거는 기부스를 정말 잘해주면 거의 완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전방 십자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기부스치를 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을 해야 돼요.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데 새로 인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내 몸에 어디에선가 떼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면은 그걸 자가근이라고 해요. 자가근. 그래서 다른 사람 걸 쓰면 그걸 타가근이라고 해요. 타가근. 내 몸 어디선가 떼우는 조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장기 이식이잖아요, 그죠? 장기 이식의 제일 큰 문제는 거부 반응인데 다행히 이런 그 근골격계 쪽은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날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주사기를 넣으니까 이제 피가 나왔고 MRI를 찍어야 된다고 하셨고 근처 대학병원에 가서 찍고 진단은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다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수술한 지 9주 정도 지났습니다. 수술을 빨리 하셨네요. 2주에 한 번씩 외래 갈 때마다 담당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부려야 하는 시기라 하시고 재활할 때도 열심히 구부리는 연습을 합니다만 정말 고통이 말로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저의 궁금한 점은 사실 붓기가 다 빠지거나 완전히 재활을 하더라도 후유증이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이게 얼마나 또 이제 잘 다시 이제 늘어날 거냐, 아니면 짱짱하게 유지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십자인대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가능한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십자인대의 주행에 가장 가깝게 이걸 만들어 놔야 오랫동안 짱짱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재활 운동이죠. 재활 운동. 특히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햄스트링이 무릎을 뒤쪽으로 딱 잡아당겨 주니까 전방 십자인대의 부담을 덜어주죠. 허벅지 근육, 앞뒤 근육을 짱짱하게 유지를 하시면 새로 만든 전방 십자인대가 부담을 덜 받고, 부담을 덜 받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늘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인 햄스트링과 대퇴사두 그쪽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퇴사두근 운동은 다들 잘 알잖아요. 자, 누워서 하게 되면 여기서 한 10도에서 한 30도 정도까지, 그리고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엎드려 가지고 그리고 다리 구부리는 거, 그죠? 그래서 근육 열심히 만드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나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할 때 무릎에 얼마나 무리가 갈지, 또 끊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웬만해서 다시 끊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위치에 들어갔다면, 만약에 이 새로 만든 인대 위치가 방향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빨리 또 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제대로 된 수술인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대로 전과 후 사진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그게 좀 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됐어요. 수술을 하신 분을 믿고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이것도 굉장히 꽤 많이 평준화된 수술이에요. 우리나라 웬만한 정형외과 의사가 미국 의사들보다 이런 내시경, 십자인대 이런 거 훨씬 잘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손재주 좋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박사님도 방금 좀 이거 진짜 이렇게 손재주 좋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나 관절 내시경 전문가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 다음 사연 한번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키 수술로 처음 유튜브를 보게 됐지만 이제는 그냥 업데이트 되면 계속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발뼈가 4개 부러졌습니다. 발가락뼈 3개랑 중간에 큰 뼈가 부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가락뼈 3개랑 발등뼈, 아마 발등뼈가 부러지셨던 것 같고, 그 뒤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발이 쑤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육 시간에 운동장 한 바퀴씩 뛰는 일이 있는데 뛰다 보면 부러졌던 발이 엄청 아파요. 뼈는 잘 붙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장 한 바퀴 뛰면 거의 항상 아팠던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1번 날씨와 아픈 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2번 저처럼 뼈가 부러진 사람들이 뼈가 잘 붙어도 운동장을 뛰거나 할 때 이 정도 고통이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뼈 때문이 아닌 같이 다쳤던 세포, 핏줄 이런 데서 아픔이 오는 걸까요? 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그 비와 뼈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게 딱 뭐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어머니께서 비가 오려고 하면은 무릎이 항상 아프셨어요. 왜 그럴까요? 압력? 저는 이게 밝혀졌는지 안 밝혀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절은 제가 지금 그냥 제 생각에 이게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바뀌면 관절에 여기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 같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왜 이런 다치고 나서 날씨가 이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다쳤을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충격, 그 힘, 다치게 하는 힘이 컸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생길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뼈에 큰 충격이 갔을 수도 있고, 그 주변의 연부 조직, 꼭 뭐 신경이 끊어지고 뭐 혈관이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근육이 좀 뭉개졌을 수도 있고, 그런 연부 조직들 손상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더 생길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그 다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계속 좀 좋아질 겁니다. 우리 머리가 통증을 계속 느끼다 보면 처음에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통증을 느끼겠지만 계속 느끼다 보면 너무 그게 만성으로 가면 이 원인이 없어져도 머리는 계속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심하면 저는 그냥 그럴 때 좀 그런 날 예방적으로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 소염제 같은 거 이렇게 먹어가지고 비가 올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요 관계를 조금 한동안 좀 끊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올해 이제 신년 맞이로 이렇게 상담 주신 글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틈틈이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주 전공인 분야는 제가 정말 그 필살기를 풀어드리겠지만 제 주 전공이 아닌 분야는 그냥 일반적인 정형외과 의사의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엑스레이나 사진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파악해서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